1940년 2월 10일 롬멜은 제7기갑사단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7기갑사단은 1938년에 창설된 중거리 정찰을 주요 임무로 하는 제2경사단이 전환된 부대였습니다. 폴란드 전쟁을 통해 이러한 경사단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충격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경사단들은 기갑사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사단에서 전환된 제7기갑사단의 구성을 보면 3개 전차대대로 편성된 1개 전차연대, 2개의 차량화 보병연대, 1개의 정찰대대, 1개의 오토바이 대대, 1개의 공병대대, 75문의 대포, 1개의 대전차포 대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단장이 된 롬멜은 매일 아침 6시에 구보를 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부하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그의 지휘 방식이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지휘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위 장교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자질이지만 고위 지휘관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롬멜은 늘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에 있고 싶어 했으며 대개의 경우 카리스마를 통해 상황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지휘 방식 때문에 그와 접촉할 수 없었던 그의 참모진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괴화전을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롬멜은 사단의 예하 부대들과 국토횡단 행군 훈련을 실시하여 전격전의 요체인 충격과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은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제15기갑 군단에 속한 롬멜의 제7기갑사단 또한 벨기에로 진격을 개시하였습니다. 5월 11일 정오에 제7기갑사단은 벌써 64km를 진격했으며 5월 13일에는 프랑스군의 저항을 뚫고 메즈강을 건넜습니다. 롬멜의 제7기갑사단은 슈투카 극강화 폭격기의 지원을 받으며 전형적인 전격전을 감행하여 엄청난 속도로 진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병의 이동 속도가 느려 보병부대와 전차부대 사이에 생긴 공간으로 적군이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쾌속 진격한 제7기갑사단은 5월 16일에는 마지노선에 도착하였고 5월 20일에는 아라스에 도달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송강을 건넜으며 6월 12일에는 라브르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마침내 세르브르를 점령함으로써 제7기갑사단의 임무를 완성하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제7기갑사단을 유령사단이라 부르며 롬멜의 기갑부대 지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롬멜은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940년 6월 25일 프랑스가 항복하면서 공식적으로 적대행위가 끝났습니다. 롬멜은 독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선전상 요제프 게벨스는 재빨리 롬멜을 선전에 이용했고 히틀러는 롬멜의 사단이 벨기에와 프랑스로 진격한 경로를 표시한 지도를 특별히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롬멜은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계속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상황을 반겼고 자기가 받고 있는 숭배와 명성을 즐겼습니다. 1882년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손에 넣기 위해 터키의 총독을 밀어내고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이탈리아는 터키로부터 트리폴리타니아와 키레나이카 지방을 빼앗았고 이 지역은 1934년 이탈리아 식민지 리비아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탈리아군은 에티오피아로 쳐들어가 1936년 5월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점령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새로운 로마 제국의 건설을 선포하였습니다. 1940년 6월 10일 서부전선에서의 독일군의 성공에 고무된 이탈리아는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이미 적기를 놓친 데다 준비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군대를 재정비하고 무장한 독일 군대와 달리 이탈리아 군대의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무솔리니는 이집트를 점령하여 과거 로마 제국이 우리의 바다라고 불리는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였습니다. 1940년 9월 13일
리비아의 이탈리아군이 이집트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사흘 동안 97km를 진격했으나 시디바라니에서 진군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유는 물자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막의 전투는 해전과 마찬가지로 적군을 추적해서 공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기존의 영토 점령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차라리 그것은 단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물자 보급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종 보급품을 하용할 수 있는 항구가 얼마 없어서 군대가 진격할수록 전방지역까지 몇백 킬로미터 거리까지 보급품을 배달해야 했습니다. 전방의 부대가 계속 전진할수록 물자 보급 캠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전투의 패배에 후퇴를 하면 보급 캠프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1940년 겨울 사태는 급반전되었습니다. 12월 9일 리처드 오커너의 지휘하에 영국군은 시디바라니의 이탈리아군을 공격하여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고 단 8주 만에 이탈리아군을 키레나이카에서 몰아냈습니다. 영국군은 이탈리아군 2만 명을 포로로 잡았고 야포 200문, 전차 120대를 노획하였습니다. 리비아에서의 영국군의 승리가 눈에 보이듯 뻔한데도 영국 수상 처칠은 1941년 2월 12일 공격을 중지하고 북아프리카의 영국군 상당수를 그리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침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북아프리카 전쟁은 그 후 2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2월 12일 롬멜이 트리폴리에 도착하여 최초로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히틀러로부터 아프리카 파견 독일군의 지휘권을 받은 롬멜의 임무는 영국군의 전진을 저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도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폴리에 도착한 롬멜은 방어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주 동안의 정보 수집과 정찰 결과 영국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여 공격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키레나이카의 영국군은 최근 승리한 전투를 치르면서 상당히 지쳤으며 특히 영국군 전차들은 많은 기계적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칠의 명령으로 그리스로 병력을 일부를 이동시킨 결과 영국군은 진격할 더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롬멜은 그 사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제5경사단의 부대만으로 엘라게일라를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계속 전진한 아프리카 군단은 4월 2일 아게다비아를 점령하였고 후퇴하는 영국군을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이 엘라게일라에서 솔룬까지 진격하는데 1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롬멜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에즈 운하였습니다. 보급선이 계속 길어지면서 알렉산드리아 서쪽에 있는 유일한 항구인 토브룩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롬멜의 다음 목표는 토브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 역시 토브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토브룩의 육지와 해안에 요새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당시 롬멜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월 10일 아프리카 군단은 공격을 시작했으나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병력도 부족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공격으로도 토브룩은 요지부동이었고 마침내 5월 4일 토브룩 공격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승리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은 롬멜은 처음으로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5월 15일 영국군의 공격이 있었으나 격퇴되었습니다. 6월 15일 영국군은 암호명 배틀렉스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토브룩 수비대를 구하고 아프리카 군단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의 공격은 88mm 대전차포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롬멜은 수에즈 운하에 도달하는 꿈을 꾸었으나 곧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북아프리카 전선은 부차적인 전선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했던 보급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와중에 롬멜은 대장으로 진급하고 그의 사령부는 기갑군 사령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그의 직속 부대로는 제15기갑사단, 제21기갑사단, 제90경사단으로 이루어진 독일 아프리카 군단이 있었고 이탈리아군 제20, 제21 군단을 지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참모장 가우저를 도와줄 윤후관 참모진을 구성하였습니다. 1941년 8월부터 롬멜은 토브룩을 향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1941년 11월 18일 오킨렉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해서 충실한 준비를 한 영국군 제8군이 선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영국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가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토브룩에서 영국군 수비대 병력이 포위망을 뚫고 나왔으므로 공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국군은 재보급을 받아 강화되었으나 아프리카 군단은 병력을 다 소모한 데다 보급까지 받지 못해 1941년 12월 7일 후퇴를 시작하였습니다. 멜사 브레가까지 철수한 아프리카 군단이 영국군의 공격을 막아내자 롬멜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4개월간의 휴지기가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병력과 보급품을 충분히 확보한 롬멜은 1942년 5월 26일 기습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정광석화와도 같은 기동전을 감행한 롬멜은 1942년 6월 21일 드디어 토브룩을 점령하였습니다. 6월 22일 토브룩 함락 뉴스가 독일 라디오 방송으로 발표되자 그는 다시 한번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육군 원수로 진급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원수 자리에 오른 최연소 장군이었습니다. 토브룩에서의 승리는 롬멜 신화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롬멜은 토브룩 점령 후 진격을 멈춰야 했습니다. 지중해 전략의 다음 단계는 몰타 점령이었습니다. 롬멜에 대한 해상 보급 루트를 줄기차게 방해한 주축 세력이 몰타의 영국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몰타의 영국 공군을 제압하는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제공권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롬멜은 숨 돌릴 틈 없이 영국군 제8군을 괴멸시키길 원했습니다. 특히 토브룩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보급 상황도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사령부의 승낙을 받은 롬멜은 6월 23일 이집트 국경을 넘었고 멜사마트루를 점령했습니다. 6월 30일 롬멜은 엘-알라메인에 접근했습니다. 사실 당시 그의 병력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가동되는 전차는 겨우 55대 뿐이었습니다. 반면 영국군 제8군은 엘-알라메인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7월 1일 시작된 롬멜의 공격은 영국군의 강력한 저항에 점점 힘을 잃었고 계속된 전투에 영국군 또한 지쳐갔습니다. 결국 7월 27일 전투는 일시 중단되었고 첫 번째 엘-알라메인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 당시 롬멜은 지난 19개월 동안 과로로 생긴 만성 위장병과 장질환, 감기, 순환기 질환, 탈진 등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롬멜은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군은 중동군 사령관에서 오킨렉이 해임되고 헤롤드 알렉산더로 교체되었으며 제8군 사령관에는 버나드 몽고메리 중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드디어 롬멜에 대항할 수 있는 호족수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물량의 우세를 신봉하는 몽고메리는 제8군 사령관에 임명되자마자 제일 먼저 엘-알라메인 방어선에서 철수하려던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고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8월 30일 롬멜은 나머지 병력과 연료를 쥐어짜내어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으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영국군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 9월 2일 마침내 공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후퇴하며 방어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9월 23일 롬멜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떠나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10월 23일 밤 1000대가 넘는 전차와 1500대의 항공기를 동원하는 등 압도적인 물량을 자랑하는 영국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투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롬멜의 후임으로 부임한 슈투메 장군이 전사하는 등 아프리카 군단은 힘든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을 하고 있던 롬멜이 다시 한번 아프리카 군단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로 돌아온 롬멜은 연료와 탄약, 병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히틀러에게 철수를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귀관의 병사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승리 아니면 죽음뿐이다 였습니다. 그러나 총통의 명령보다 병사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롬멜의 의견을 남부군 사령관 캐슬링이 받아들였고 다시 한번 히틀러에게 철수를 요청하여 드디어 수락을 받고 철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아프리카 군단은 1만 5천 명의 사상자와 전차 400대 및 대포 1000문을 잃었고 2만 3천 명이 포로로 잡히는 피해를 입고 패배하였습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미드웨이 해전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투로 꼽히고 있습니다.